이어서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죠. 주택 보유자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어떤 절세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숙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할 때 제가 남윤식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전에 나오셨다고. 네, 이게 갑자기 바뀐 줄 알고 갑자기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도대체 무엇이고,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공시가격이라는 건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을 해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동시가격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주택도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네.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지 공시가격이 있고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 이렇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불리지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9.08%가 상승을 했고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와. 올랐네요. 네, 세종시 보이시죠? 네. 70.68포인트가 올랐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20.5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전국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아서 네. 23.96%가 오른 경기도를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공동주택의 중위 가격에는요, 세종은 가격 공시를 실시한 이래로 처음으로 가격 공시율을 실시한 처음으로 네.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위 가격이란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요,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네. 가장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말하는데요. 네. 이 중위 가격이 전국 평균이 1억 6천만 원이고 서울이 3억 8천만 원인데 세종은 무려 4억 2,300만 원에 다다랐습니다. 오. 엄청 올랐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종시에서는 70%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지금 세종시 세롬동의 A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네. 2020년도에 5억 5,5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21년도에는요, 9억 2,300만 원으로 해서 총 66.3%가 상승을 했고요. 대전의 둔산동에 있는 B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에 10억 2,2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12억 2,200만 원으로 해서 총 19.6%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서 매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그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올린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우선 공시가격은 그동안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세에서 50에서 한 70% 수준이었습니다. 네. 낮은 시세 반영률로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지역 그 형평성의 불균형 문제로도 있고 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부담과 그다음에 복지 혜택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세의 69% 수준이었는데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요, 2035년까지, 그다음에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또 질문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자,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실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공시가격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부동산의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부담의 완화 방안도 같이 발표는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율이 올해보다는 인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는 세율 인하로 조금 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는요, 92.1%를 차지해 대부분의 1주택자분은 올해에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되시네요. 네, 하지만 1주택자라도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1주택 보유를 하였으나 보유주택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들은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느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더라도요,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연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의 부담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양도 거래하는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른 부담이 늘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 이제 해마다 계속 내야 되니까 지난달 16일에요. 2021년도 공시가격 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특히 세종시.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요, 지난해가 25호여밖에 없었고요. 올해는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호실이 1,760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예,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작년에는 417호였는데요. 올해는요, 18,582호로 늘어났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세종시 전체 공동주택이 12만 1,000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하면 16.6%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현실화한다고는 했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네. 분들은 현재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시장에서는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시기도 하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실제로 세금이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아까 안내해드린 세종시에 있는 세롬동의 A아파트 네네. 공시가격이 5억 5,500만 원에서 올해 9억 2,3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거의 2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보유세를 보면 작년에 재산세만 130만 원을 부과를 냈습니다. 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부과가 되면서 재산세, 보유세가 180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정부 계획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게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280만 원, 2023년도에는 385만 원, 24년도에는 501만 원의 세부담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아까 대전 둔산동에 있는 B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2천만 원에서 12억 2,2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보유세 338만 원을 납부를 했다고 하면 올해는 48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네. 내년에는 625만 원, 2023년도에는 763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961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자분들에게 보유세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겁니다.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거에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주택 보유자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네. 그러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처분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양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를 하실 경우는 네. 올해 양도를 하고는 차후 2년 후에 양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 기준에 따라서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2년 후에 또 매도 타임을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문의와 다양한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도요. 2년 이상이었을 때가 원래 6에서 45% 세율이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율이 좀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10%였던 세율이 20%가 추가가 되면서 26%에서 65%까지 상향이 되고요. 네. 조정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36%에서 75% 세율이 6월 1일부터 많이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소유하셨던 분들은 60%의 세율을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1년 미만이신 분들은 70%의 세율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많이 남다 보니까 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고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임대를 놓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월세 금액에 이 세부담을 올려서 충당할 것 같은 게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월세도 오르는 그렇죠. 상황까지요. 예.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청약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소형주택에 거주 중인 이 청약 대기 수요자들에게 걱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소형주택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 청약 대기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공급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주택 기준을 벗어나서 청약의 기회를 잃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준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같은 경우는 80만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신 세대는 8천만 원.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요, 민영주택의 청약의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즉, 이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에 소유한 실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무주택의 가점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주택 청약의 최고 점수인 84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점수인 32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허. 그동안에 쌓아놓은 청약의 가점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아이고. 상황이 네.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일에 보유 중인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공시가격 8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청약 가점에 무주택 기간을 날려버리지 못할까, 인정을 못 받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겠어요. 네. 아니, 특히 공시가격이 가장 오른 세종시의 경우에는요, 뭐 세종시장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의 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 아파트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있죠. 네네.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단체로 소송 준비도 하고 있는 모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종시청에는 민원이 폭주를 해서요. 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걸로 많은 분들의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세종시청 또한 공시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시가격과 그다음에 또 시세를 좁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네. 현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의 제고에도 맞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집값의 급등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의 기초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좀 감안해서 네.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소득이 없으신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보유세 마련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영무기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를 조금 조건의 기준을 완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행 공시가격 행정기준의 적용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이제 상승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을 합쳐 1주택일 경우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안 하셔요. 그리고 다주택자일 경우는요, 6억 원이 초과되시는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종부세는 세대별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인별로 과세가 취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20억에 대해서는 1%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는 과세 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0.7%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많이 돼서 양도 차익을 위해서 처분을 한다. 그러면 공동 명의가 조금 유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임대 공도가 1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공동 명의로 혹시 조금 준비를 해보시면 조금 절세 방안이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는 데 있어서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월 1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보유세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해서 저희가 보유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유세 중에 하나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현재 세법은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부동산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수할 때는 6월 1일 이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에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월 1일 기준 네. 꼭 계산을 하셔서 제가 부동산을 준비를 하셨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하셔서 세금 부분을 따로 특약을 접수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상황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 1일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증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증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이제 증여의 세금의 기준이 과세표준 기준이 공시가격인데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분산을 해서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효과가 좀 좋습니다. 1억 원 이하일 경우는요, 한 10% 정도의 세율이 나오고요. 5억 원 미만일 경우는 20%,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30%, 30억 이하일 경우는 40%, 30억을 초과할 경우는 50%의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구간을 좀 고려해서 분산해서 더 현명하게 증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아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성희 환희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청주에 2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사서 세를 주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조금 올랐는데 이제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주택으로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 취득 가격과 지금 내가 처분하시는 양도 가격 있죠? 이 양도 가격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납부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안내드린 세 구간의 양도 차익에 따라서 26%에서
5%까지, 예, 65%까지죠. 네네. 65%까지의 세액 구간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창규 씨가 질문 소개해 주시죠. 네, 지니님께서 30평 아파트 한 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만 오르고 체감상 다가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집값을 안정화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앞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오르면. 올리면 네. 앞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화랑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정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인 투자 수요를 좀 막으려는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많은 영향이 없으실 텐데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세부담이 많이 클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는 보유세를 자꾸 올림으로 인해서 보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다주택자 분들의 주택을 처분을 해서 1주택 분들한테 나눠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1주택이신 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 오르고 하는 네. 거에 또 일단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1년에 한 부담으로. 번씩 내는 재산세.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서 현실화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냈던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 거의 2배가 오르는 그렇죠.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굉장히 클 그리고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해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사실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은 당장 내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청자 질문입니다. 황재원님께서 공시가격을 건설교통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왜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되는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왜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원론적인 또 설명을 부탁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시가격은 그 과세표준 금액에 플러스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요율표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테이즈가. 그렇게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 요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는 세율이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꼭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을 해 주셨어요. 네. 라이브 머니톡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질문으로 선정된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여러분의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라이브 머니톡 함께했습니다. 정진수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